안녕하세요. 저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가춘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마다 여러분들과 멘토링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학생분 참여해 주셨는데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피타는 노령님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께 한번 컨택 관련 멘토링을 받았었는데,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분야를 정한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기술과의 미래 이런 거 영상 추천해 주셔서 그것도 보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좀 생각을 하면서, 분야를 좀 확고하게 좀 정할 수 있었고, 또 교수님 좀 자신감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음, 그래서 또 좀 가고 싶었던 연구실 중에 좀 높은 순위에 있던 연구실에 선택을 했는데, 어, 굉장히 기분 좋게 엄청 되게 엄청 긍정적인 좀 반응을 교수님께서 보여주셨어서, 네. 그래서 그, 그 지금 멘토링 해주신 그 교수님께 너무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좀 선택 이후에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겨서 한 번 더 이렇게 멘토링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기 너무 일단 다행이고요. 네. 그래도 혹시라도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이 계실 테니까 몇 학년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실래요? 아, 네. 저는 지금 이제 지방대학교 사립대에 음, 지금 이제 4학년, 올해로 4학년 4학년 진학한 기계공학과 이제 4학년 학생이고, 음, 이전에 그냥, 저번에 소개했던 거랑 똑같이 소개하면은 설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독학을 하면서 스스로 설계 관련된 거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런 점을 좀 잘 활용을 해서 현재 외주를 받으면서 알바 대신 돈을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모전, 이제 21년 이제 특허 관련 공모전에서 1위를 수상을 하였고, 관련해서 특허 출원을 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특허 출원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전달 관련 연구실에서 지금 교수님을 도와서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컨택이 됐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고, 그래도 뭐 항상 뭐 고민이 연속이죠. 뭐가 또 산 넘어 산이라고 어떤 게 해결이 되면 또 다음 것이 또 문제가 되고, 항상 그런 게 또 인생사니까. 어떤 게 또 음, 고민이 되셨나요? 어, 우선은 전에는 이제 걱정했던 게 제가 이제 학점 평균이 3.5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 그게 좀 낮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어, 교수님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전공 성적이 높아서 괜찮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걱정이나 이런 건 좀 사라졌는데 어, 이제 선배가 성적이 좋았고 토익 성적도 좋아가지고 어떻게 좋게 원하던 연구실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선택을 하면서 현재 인서울권에 있는 좀 기계공학과 이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CAE 툴을 다루는 연구실에 컨택을 제가 성공을 했는데 전기차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수님이 또 굉장히 열정적이시기도 하고 연구 분야가 되게 잘 돼 있고 직접 CAE 툴을 개발하신 교수님이셔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서 컨택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스펙이나 아니면 그 연구실 환경이나 연구 분야를 보고 컨택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그거를 선배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BK21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BK21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인건비 관련해서도 네, 크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다른 연구실도 한번 컨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BK21이 정확하게 뭐고 좀 어떻게 이게 큰 영향을 그렇게 끼치는지에 대한 게 궁금증이 첫 번째 고민이고 일단 그거부터 두 얘기하죠. 번째로는 일단 그거 먼저 네, 얘기하죠. 왜 네,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아, 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인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 일단 요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고민하죠. 아마 영어에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아차 싶은 게 막 아는 선배가 와가지고 뭐, 야, 거기 BK가 안 됐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내가 실수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게 되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아까 그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가 그 같은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 대학원을? 아닙니다. 더 이게 다른 대학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연구실로 들어갔는데, 그냥 선배가 그냥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선배는 현재 BK20에서 선정된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연구실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BK21에 있다 없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BK21을 따지기 전에 그 인서울 기계공학과 이분이 지금 뭐 저 어떤 연구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가고 싶은 연구실 중에 되게 높은 순위에 있는 연구실로 컨택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연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가고 싶었던 연구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방 사립대를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서울권에 있는 이제 대학교의 컨택, 이순희, 제가 하고 싶었던 이순희 연구실을 컨택을 했고, 그 교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었던 모든 연구실 통틀어서 이 두 번째 순위였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를 다 학교 다 상관없이. 네. 그리고 이 학교가 제가 어느 학교인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은 교수님이 너무 뭔지 아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카톡 말고 그 줌으로 저 개인 토크로 한번 알려줄래요? 어느 학교인지? 뭐 어떻게 이거 하는지, 그러니까 채팅을 하시는데 그 everyone, 네. 그러니까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딱 클릭하면 저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걸로 해서 어느 학교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 다음에 그 연구실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이름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음, 잠깐만요. 저만 좀 볼게요. 방송, 네.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라서 이걸 또 얘기하면은 또 학계가 적고 이래서 좀 아마 학생분이 불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만 제가 볼게요. 그리고 지금 그 하는 김에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그거 안 하신 분들 없죠?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은 없죠? 꼭 눌러주시고요. 음, 제가 연구실 좀 볼게요. 네. 일단 그 그분은 무슨 학교예요? 대학원 입학한 다른 그 선배. 네. 음, 무슨 랩이 없어. 랩 홈페이지가 없어요. 이분은. 랩 홈페이지 없어요? 네이버에 그 치면 나와요? 교수님, 네, 네이버에 그냥 그 학교 이름까지만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구글에 안 나오는 게 네이버에 나온다고? 제가 링크로 바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아, 예. 근데 잠시만요. 예, 이거 저한테만 보내주세요. 이거 절대로 딴 사람들 나오면 좀 그러니까. 네. 그리고 멘토링 순서는 이거 다음에 그냥 하시고 싶은 사람 먼저 선착순이에요. 이분은 먼저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고. 네, 지금 제가 그거 왔는데 링크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고 있는데 취업은 잘 되겠네요. 취업이 목적이시죠? 네, 우선 지금은 가장, 네.
연구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항상 그걸 보셔야 돼요. 퍼블리케이션과 리서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 그것까지 자세하게 볼 건 없고, 그냥, 오케이, 대충 요 정도로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알 거고, 아마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설계적인 것과 되게 네. 연관이 많이 돼서, 네. 거기에 조금 어필을 하다 보니까 좋은 컨택 답변이 온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인서울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 입장에서도 사실 학생을 많이 원할 거예요. 근데 네. 그래도 어떻게 학생분이 일단 많으셔서 생각보다 연구실은 뭐좀 탄탄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PhD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네. 뭐 논문도 많이 쓰시는 분이고, 제가 지금 이게 퍼블리케이션이 지금 학생 이름이 이니셜로 나와 있어서 일일이 확인은 어렵지만 그래도 매년 되게 열심히 쓰시고 계신 분이라서, 일단은 연구실은 좋은 연구실로 보이지만 일단 냉정하게 학교 자체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또 냉정하게 또 학교라는 게 본인이 지금 위치에 따른 어떤 상대적인 비교도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또 뭐 이런 곳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전략적으로 보면은 애매하게 뭐 그런 좋은 학교에 가서 막 취업도 안 되는 이런 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취업도 되게 잘 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그런 곳에서 다양한 해석 툴을 배워오는 게 조금 더 저는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좋아 보여요. 만약에 본인이 이 학교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이 연구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은 조금 내용은 클래식해 보이지만 충분히 산업체나 회사에서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실이 본인이 마음에 들면은 뭐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가고 싶었던 연구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제가 좀 갖고 있는 좀 자신 있는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근데 이런 연구실은 사실 다른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더 좋은 학교의 레벨.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컨택을 한 게, 뭘로 컨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턴을 하고 싶다라고 컨택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컨택을 하셨어요?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다면 여름방학에 이제 인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턴은 그 자대에서 인기가 너무 많은 편이라, 그 인턴은 사실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컨택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먼저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정도 얘기해 주시고, 토익 점수는 이 정도를 맞춰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이제 어떻게 외주를 받게 됐냐, 그런 건 어떻게 하게 됐냐를 좀 물어보시고,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물어보셨고, 이제 좀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좀 기분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대학원은 이제 한번 9월 달에 한 번 더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을 때 한 번 더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 그럼 네. 다행이다. 오케이. 그러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뭐 간다고 확실하게 얘기한 거 아니죠? 네. 아, 오케이. 딱 그 정도 좋아요. 일단 오케이. 되게 좋고요. 물론 뭐 이걸 만약 교수님께서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진짜 우리 그 피타는 노령님이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좀 더 욕심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연구실도 괜찮고 교수님도 연구 많이 하시고 주제도 그냥 딱 취업하기 좋은 딱 그 주제야. 석사 딱 2년 해서 딱 취업할 수 있는 딱 좋은 주제고, 그리고 본인이 했었던 거랑 관련성도 많은 것 같아서 잘할 것 같은데 학교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사실 일지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구실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학교를 가도 돼요. 이 교수님이 벌써 반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막 전학까지 와가지고 학생한테 이거 혹시나 마음 정해지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애초에 지금 네, 본인이 오버스펙으로 여기를 지원한 거랑,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물론 중요하지. 학교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막 전학가 와가지고 막 마음 확실해지면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조금 네, 본인이 좀 그쪽에 지원을 하면 더 좋은 연구실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욕심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행히, 네, 아직 확답을, 나의 네, 약속을 했으면, 뭐, 저는 그거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가겠다. 라고 말을 네, 했으면 저는 하는 게 맞는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마음 정해졌으면은 뭐 여름방학 때 미안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여기 해줘 이러면은 그럼 좀 더 고민해보고 그때 가서 컨택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라면은 방금 두 번째 얘기한 교수님은 김박사넷에서도 엄청나게 뭐 평가가 좋으시고 네. 왜? 이거 어디야? 왜? 아 이거구나. 오케이, 내가 못 찾은 거구나. 아 지금 알려주는 학교가 또 있는데요. 뭐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연구 분야도 아, 네, 비슷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겠지. 컨택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 요즘 이런 연구 많이 하더라. 컨택이 좀 잘 안 되든가 아니면은 뭐 연락을 해도 답장이 안 오고 이런 케이스는 많을 거야. 아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안 왔죠? 아, 이제 사실 여기를 지원하기 전에 토익 등급을 좀 높이고 지원을 하고 싶어서 뭐 네. 컨택하는 건데 뭐 어때요? 그래서 지금 처음 컨택했을 때도 이제 한번 9월에 한 번 더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9월, 10월에 한 번 더 연락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컨택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니야. 이제 딱 좋은 컨택이었고 여름방학 때 인턴을 여쭤보기 위해서 한 컨택이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컨택하는 시점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연락을 안 하셨죠? 네, 이분에게 두 아직은 번째 교수님한테? 네, 지금 좀 작성하고 있는 중. 연락하세요. 빨리 하시고. 네,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 교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 교수님이 네, 계신데, 이분은 조금 랭킹은 낮은 학교, 좋은 연구실, 그 다음에 핏이 잘 맞는 연구실. 근데 BK21 선정이 아니고. 이거는 아마 BK21 선정이 아닌 거는 연구실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서 그런 걸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얘는 링킹도 높고, 연구실도 좋고, 핏도 잘 맞고, 아마 BK21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 학교가. 아마 됐겠죠? 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여길 가는 게 누가 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량적인 평가를 해봐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낫잖아요. 당연히 두 번째로 가는 네,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진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거야 뭐 네, 일단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서 되는 거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아직 시도도 안 네, 해봤는데 이거를 제치고 여기 첫 번째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걸 떠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BK21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지만 이 학교별로 일단 정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안에서 연구실별로도 달라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학교는 BK21에 선정이 됐는데 이 연구실이 BK21에 선정이 안 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학교 자체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일단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BK21이 되면 좋은 건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과제가 그러니까 이 BK21이 결국은 정부에서 주는 펀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펀딩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인건비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월급 잘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BK21이 일단 되었다는 의미 자체가 어느 정도 그 학교와 또는 연구실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인정을 했다고 해서 그 연구실이 안 좋은 데도 아닐 거고 좋다고 우리가 그냥 믿을 수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이건 모르지만 어쨌든 BK21이 됐다는 거는 정량적인 평가를 했을 때 그 학교가 어떤 다른 학교 안 된 학교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평가를 잘 받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학교는 BK21이 되었는데 연구실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고려대를 예로 들었을 때 연구실이 20개가 있다 하면은 BK21이 고대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BK21에 해당하는 연구실은 20개 중에 뭐 13개 이렇게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좋은 랩은 다 초함이 되겠지만 가끔 보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조건 됐다고 해서 좋은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좋은 연구실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BK21을 떠나서. 근데 BK21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좋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도지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교수님 연구실 같은 경우는 학교가 BK21에도 선정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대학원생들을 갖고 있었던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보면은 되게 연구실이 탄탄한 연구실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쁜 연구실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학교가 좀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니까.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왜 굳이 좀 더 좋은 데서 하면 되는데 왜 연구실을 그런 데서 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진짜 연구라고 하는 게 학교 랭킹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연구를 뭘 했고 공부를 뭘 했고 분야가 뭐인지가 중요한 거지 학교가 뭐인지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죠. 물론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게 좀 영향이 많긴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내용, 즉 BK21에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선배의 조언 때문에 이 연구실을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학교가 BK21이 아니지만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거는 연구실이 좋다라는 생각을 주는 연구실이었어요. 그리고 취업에도 물론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 연구실이기도 하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아쉽다. 학교를 좀 더 좋은 데로 가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교수님 컨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컨택을 한 다음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학교가 좋은 네. 학교고 본인이 냉정하게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매년 이런 학교 이런 교수님은 정말 뭐 꽤나 좋은 학교에서 꽤나 능력 있는 학생들이 뭐 매년 뭐 2명, 3명이 뭐예요. 뭐 더 많이 컨택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질문 주신 피타노님께서 컨택을 한다고 해도 답변을 안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라면 그런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저라면 직접 찾아갈 것 같아요. 진짜 간절하면. 진짜 본인이 썼던 특허, 그다음에 본인이 탔던 공모전 이런 거 대표적인 거 딱 프린팅 해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요즘 아이패드 이런 거 있으니까 웹사이트나 자기 본인 아마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 정리한 거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패드나 뭐 노트북 하나 들고 가서 아니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뭐 바인더를 해서 가든 뭘 하든 간에 저는 그 요즘 보면은 이메일을 막 보냈을 때 답장이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수님들이 바쁘셔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시기에는 오피스 아워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한국에도 있어요.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그게 안 적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웬만하면은 교수님께서 거의 학교에 나오실 테니까 저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앞에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미국 왔을 때도. 기다려서 왜 답장이 안 오니까 학생이 교수님 물어보겠지. 너 누구냐고.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거죠. 제가 컨택 이메일을 드렸는데 진짜 뭐 너무 바쁘신 분인 것도 잘 알고 제가 그렇게 스펙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서 뭐 답장이 안 올 거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진짜 답장이 안 오길래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교수님 찾아뵈려고 왔다. 지금 시간이 안 되시면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뭐 시간 되시는 때를 알려주시면 안 되냐. 다시 오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저라면 진짜 직접 찾아라도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저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승을 누구를 모시고 학교를 어디로 가고 이게 그냥 지금 당장 1, 2년 동안에 무슨 학원 수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좌우할 만한 학위 과정을 하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라도 간절함을 어필을 해서 어떻게든지 교수님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께서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미안한데 뭐 너는 너무 스펙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냉정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너가 특허도 냈고 경험도 많고 전공 성적이 좋고 이런 거 알겠는데 솔직히 너 정도 실력 갖고 있는 더 좋은 학교 학생들이 이미 너무 많고 너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냉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냉정해야 돼요. 피타노님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왜냐면 사회는 냉정하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간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소소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열정이 있으면 나는 그 정도의 노력과 시도는 해볼 법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잘 안 해요. 이거 알려줘도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했거든요. 미국 가기 전에. 그래서 저는 제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된 지도 교수님이에요. 저는 연락을 드렸는데 하도 답장이 안 오길래 전 미국으로 갔거든요. 연락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오피스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피스 앞에서 주구장창 기다리니까 오시더라고요. 진짜 운이 좋게. 진짜 운이 좋게.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이 그 오피스를 잘 안 오시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좋게 만나게 된 거고 그때 운이 좋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알면서도 하는 거고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러는데요. 저라면은 그만큼 학위 과정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절하게 좀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라도 해서 본인이 진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간절하게 어필을 해서 분명히 그럼 교수님께서 이러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데를 오기 위해서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마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아마 완곡한 거절일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이 학교 어드미션을 받는 게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만들어내면 이유야 만들어낼 수 있죠. 뭐 학점 평균이 3.5로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낮고 뭐 이런 등등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그걸 어필해야지. 제가 물론 학점 평점 낮지만 전공 성적은 되게 좋고 제가 본인 연구실에 하던 그런 연구 리서치에 관련한 이런 CAD 툴이라든가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난 진짜 열심히 해왔고 막 외주도 막 하고 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많고 특허도 출원돼 있고 정말 나는 이걸 연구다운 연구를 해서 정말 나는 한 차원 더 내가 발전하고 싶다. 진짜 하면 열심히 할 테니까 좀 한번 좀 좋게 봐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교수님 마음 움직일 수도 있죠, 본인이. 못 움직이면 못 움직이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다, 그거를 뭐 이렇게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만큼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교수님이든지 간에, 좋은 학생을 뽑고 싶은 교수님은 계실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연구실에 한두 명을 뽑잖아요, 매년. 석사든 박사든. 그럼 그 한두 명을 뽑기 때문에 그 한두 명에 의해서 연구실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학생을 뽑을 때 그만큼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조금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괜히 모험을 걸어가지고 어떤 학생을 뽑았는데 뭐 정말 속된 말로 분위기 개판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본인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며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조금 그나마 좋다라고 하는 좋은 학교 학생들, 아니면 연구실 경험이 있는 학생들, 아니면 연구 경험이 있어가지고 연구가 힘들다고 뛰쳐나가지 않을 그런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네. 학생을 만약에 뽑는 위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직접 얘기해보고 뽑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해보고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고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 앤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도 너무 그 본인을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그분을 욕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어쨌든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잘 어필하는 거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번 어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어요. 아마 모르죠.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그 학교를 가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으로서도 엄청나게 인생의 기회가 될 거예요. 제 생각엔. 네, 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도 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교수님 연구실을 좀 더 선호할걸요? 냉정하게. 네,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자기의 상황과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차선에 만족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네. 조금 더 욕심을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방 사립대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학벌 컴플렉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학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솔직히 대학교 들어가는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뭐 무슨 뭐 제2 외국인 전형도 있고 무슨 수시도 있고 뭐 많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공부를 뭐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줄 서서 내가 꼴등을 했기 때문에 지방사립대를 가고 그게 아닐 거예요. 몸에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고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남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는 특별한 어떤 스페셜티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본인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만 그냥 우리나라의 입시 시스템에 그게 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 있는 것일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한정 지어놓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은 그만큼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아마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번에 무슨 멘토링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뭔가 했었던 것 네. 같긴 한데 아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마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자신감을 네. 네. 가지라고. 네. 그러니까 학벌이랑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니까 생각했던 것 기대 이상의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처럼 조금씩 자신감을 갖고 더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막 뭐 외국 유학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미국 대학원이나 아니면 유럽 대학원이나 뭐 이렇게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이런 데서 뭐 석사를 했는데 뭐 처음엔 취업만 하려고 고민을 했었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논문도 한두 편 써보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서 나 한번 뭐 하면 나 스위스로 한번 박사과정 밟아보겠다. 아니면 나 뭐 일본에 박사과정만 해보겠다. 아니면 뭐 미국에 한번 유학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만약에 본인이 진짜 도전해서 그걸 얻어낸다고 하면은 그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왔을 때 본인과 지금 그 지방사립대에서 지금 있는 그 대학교 4학년의 그 피타는 노령님과는 엄청난 갭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인의 인생의 골을 삼성전자나 LG 하이닉스로 뭐 LG나 하이닉스로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십시오. 본인의 포텐셜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럴 거예요. 아마 모르셔서 이렇게 본인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영어 고민인 것 같은데 뭐 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고민이시죠? 우선은 이제 거기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컨택할 때 혹시 CV가 필수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다음 학교 선택을 좀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가지고 지금 이제 뒤늦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600점 정도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 대학원 제가 이제 단순 암기 정도로만 좀 시험을 보고 이랬다 보니까 특히나 토익은 또 문제 푸는 요령으로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학원 가면 굉장히 영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영어로 많이 또 발표도 한다고 했고 뭐 이제 사실 지금 영어 논문을 보면서도 번역기를 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이해 안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인데, 물론 공부를 계속 다 할 거지만, 또 토익 공부는 사실 계속 문제 푸는 전략만을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다른 공부가 또 필요할지, 그리고 또, 적응을 또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지, 이런 좀 영어 관련된 것들이 대체적으로 궁금해서, 네. 일단 첫 번째로 CV가 필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CV를 넣으면 좋죠. 뭐 레주메나 CV나 이런 걸 넣으시는 게 당연히 좋고 보통 제가 네. 학부생들에게 또 CV나 이런 건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없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없어도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춰서 최대한 꾸역꾸역 넣으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좋게 보일 거고 본인 같은 경우는 외주 주는 거나 뭐 공모전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CV에 넣을 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네. CV 잘 만들어서 좀 넣으시면 빨리 넣으십시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빨리 만들어서 네. CV 준비하시고요.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운데 영어가 아마 본인의 발목을 많이 잡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네. 결국은 뭐랄까 이렇게 뭐 정말 영어를 위한 영어가 있고 아니면은 뭐 논문 작성 또는 논문 리딩을 위한 영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리서치 연구 발표를 위한 뭐 영어가 있고 되게 다양한 영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근데 이런 거는 일단은 관심사가 일단 급한 건 아닐 거예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사실 네. 문화를 알아야 되고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정말 그 어떤 문화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런 거는 좀 관심 받고 일단 지금 일단 급한 거는 연구 관련된 영어 그 중에서 이제 논문 관련된 거라든가 어떤 이런 발표 관련된 영어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보여줘야 되는 쇼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위한 영어 요게 조금 있겠죠. 뭐 토익이 됐든 탭스가 됐든 네. 뭐 이런 거는 뭐 학원 빨리 다녀서 진짜 시험을 위한 시험이니까 그냥 네. 빨리 공부해서 그냥 점수 따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학원에서 잘 하라는 대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논문 많이 읽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마 본인이 읽는 논문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네. 터미놀로지랑 단어가 달라요, 쓰는 게. 그래서 네. 단어를 모르는데 단어의 그 내재되어 있는 뜻을 모르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논문에 나왔는데 그 boundary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어를 아는 사람 중에. 그렇지만 그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겠죠. 그쪽 연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네.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위한 영어나 이런 발표를 위한 영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렵지만 읽어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와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맨 처음에 번역기를 돌리는 것도 괜찮고 뭐 괜찮은데 어쨌든 어떻게든지 그 논문을 이해하려고 계속 잡고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시간적인 투자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계속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노출을 시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딱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계속 노력을 하셔야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본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시험을 위한 거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도 토플이나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시험은요.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나아요. 뭐 한국사 자격증, 아니면 뭐 토플, 뭐 토익, 탭스 이런 거는요. 내가 뭐 탭스가 뭐 700이라고 해서 영어 잘하고 뭐 토익이 900이라고 해서 800보다 영어 잘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점수를 위한 점수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한 점수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지라고 고민할 시간에 그냥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시고요. 리스닝이라도 한번 더 하십시오. 그냥 빨리 끝내십시오. 빨리. 지금 토익 60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어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냥 모르시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 토익 600인데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일단 지금 600이라고 하는 점수는 본인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발목을 잡는 점수예요. 교수님이 그래 너 뭐 토익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 800입니다. 저 900입니다. 저 600입니다. 이거를 얘기했다고 해서 교수님이 너 영어 이만큼 하고 너 영어 저만큼 하겠네 라고 가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900이면 너 영어 되게 잘하네? 뭐 700이면 뭐 800이면 뭐 좀 조금 부족하구나. 800이면 그래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감만 얻을 정도로 물어보는 거지 정확한 무슨 정성적인 평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익이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를 정성적인 영어 성적이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히 막 꼬투리가 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빨리 공부해서 900을 만드십시오. 이런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발목 잡힐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600이잖아요. 네. 그럼 900을 만들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교수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나 영어도 잘합니다 이렇게. 근데 600이면 교수님한테 발목 잡힐 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학교도 별로 안 좋은데 영어도 조금 낫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선택이 아니라 되게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연구만 좀 잘하고 아니면은 그냥 공모전에서 입상만 해봤고 툴만 좀 잘할 줄 아는 스킬만 있는 애라는 느낌의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본인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공모전 입상도 있고 특허 출원도 있고 스킬도 좋은데 영어가 900이야. 그럼 좀 다르겠죠. 얘는 영어도 잘하고 스킬도 좋은데 학교가 그냥 좀 안 좋구나. 그러면은 너가 왜 학교가 안 좋은 걸 어떻게 커버칠 수 있을까를 보니까 전공 성적이 좋아. 얘는 그래도 그럼 좀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본인에게 제일 필수적인 건 뭐냐면요. 닥치고 토익 900 만드는 거예요. 근데 토익 900이 불가능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가능하거든요? 진짜 바닥인 애들도 토익 900을 만들어내요. 미친듯이 노력을 하면.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의미는 없지. 이게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고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시험을 위한 시험이고 왜 이런 것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첫 번째 교수님한테 가서 석사학위는 박사학위를 받는 거랑 두 번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받는 거는 진짜 하늘과 끈 차이 정도로 차이가 많거든요. 학교 레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럼 어떻게든지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스토리 있죠? 너 토익이 낮네? 그러니까 학교도 안 좋네 이거일 거냐? 아니면은 토익은 좋은데 학교가 안 좋구나 라고 보일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전략적으로 지금 그냥 미친 듯이 한 2달 정도는 빡세게 해가지고 토익 900 찍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논문 읽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보이든 스펙을 잘 꾸미는 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보죠. 뭐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건 못 샀지만 포장이라도 이쁘게 하면은 물론 뭐 이게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으면 기분이 더 나쁘겠지만 알맹이도 그래도 내가 소중하게 뭔가 한 게 있는데 포장까지 정말 이쁘게 해서 편지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주면은 그게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니까 최대한 그렇게 정성을 보이는 거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라면은 영어 성적은 빨리 만들어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하십시오. 사실은 처음에는 신발 사이즈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정말 아예 거의 영포자라고 할 정도로 못했었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어서 사실 목표가 8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저는 네, 900까지 그래서 만드십시오. 빨리 네, 해서. 진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토익 900이 쉬우면 너도 나도 다 토익 900 하지. 근데 네,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네, 사람들이 있어요. 토익을 진짜 못했는데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진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네, 하나 두 개씩 업적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기적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그 영화 하나 때문에. 혹은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들어냈던 그 무언가 하나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다못해 이런 거죠. 토익을 900을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토익 900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제가 2달 전에는 토익 점수가 신발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정말 잠을 줄이고 정말 열심히 해서 900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정말 지금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다고 하면 정말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9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800 이게 아, 아니라 이 서사가 이 히스토리가 보이고 스토리가 보이고 본인의 어떤 이 인성과 열정이 보이는 게 그런 이 프로그레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점수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당당하게 나의 능력을 입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실 거고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셨을 때 펼쳐지는 본인의 삶은 지금 여러분이나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삶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멘토링이 도움이 좀 됐을까요? 네, 그리고 3번 질문 아직 하나 아, 남았는데 그래, 뭐가 있네요? 그 이제 일반 기기사 기사 관련 자격증 취득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상해를 오면서 이제 주변 동기들이 네, 일반 기기사 말고도 뭐 공존행동기사 이런 거 여러 가지 기사 자격증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른 친구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도 일반기기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좋은 건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네, 대학원, 질문하고 싶거든요. 대학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쵸? 네, 제가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진짜 쓸데없는 자격증이 기사 자격증이에요. 기사 아, 네, 자격증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근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본인이 사업체를 차려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뭔가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든가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내가 뭔가 따로 기업체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땐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 기사 자격증 하시는 분들에게 또 욕을 먹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학원 취업 뭐 이런 곳에는 기사 자격증 필요 없다. 지금 다른 분께서 기사 따사려고 얘기하고 국가 과제 할 때 가산점이 돼가지고 교수님이 과제 따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 없냐면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과제를 따온다? 라고 하는 변별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국가 과제는 기사 자격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케이스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그게 미국에서 하는 P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사 자격증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따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따기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학기는 써야 되거든요. 공부를 안 하셨던 네. 분들은 더더욱 써야 되고. 그래서 어, 저는 굳이 그 소중한 시간을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거나 있으면 좋은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케이스냐면 1번 공기업 혹은 공무원 이럴 때는 가산점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가산점 뭐 1점 몇 점 이것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공기업 공무원을 별로 이렇게 뭐 선호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건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공기업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가산점이 너무 중요하니까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떨 때 좋냐면 본인이 역학 공부가 이미 잘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딸 수 있다,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럴 땐 당연히 따도 좋죠.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를 지원할 때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게 정말 변별력으로 작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라면요 기사 자격증을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기사점을 딴다고 해요. 그럼 전 따죠. 당연히 따겠죠. 뭐 캐드도 할 줄 알고 뭐 역학도 할 줄 아니까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한 일주일만 따다닥 해서 시험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역학 공부가 잘 돼 있어서 한 두 달만 딱 하면은 내가 실기 따고 그러니까 두 달만 딱 해서 필기 따고 조금만 해가지고 실기 따가지고 한 학기 내에 내가 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따는 게 좋아요.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근데 내가 장난꾸는데 대부분 기계기사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재료역학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삐뿔 맞고요. 연료역학 공부 하나도 안 해서 C뿔 맞은 사람들이 뒤늦게 3, 4학년 때 나 취업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공부에 1년 동안 해서 공식 달달달달 외워서 보는 게 기계기사 자격증이에요.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할걸요? 그 도서관 가서 열심히 그 무슨 한자로 된 기계기사 자격증 막 보면서 공부할 겁니다. 막 제본 떠가지고. 내가 저 이제 애플에서 뭐 인턴도 하고 뭐 외국에서 뭐 연구도 해보고 이랬을 때 진짜 제일 쓸데없는 게 뭐냐면 그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인생에서 엔지니어링 할 때 그렇게 공식 외워가지고 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한 편 쓰십시오. 논문을 한 편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하는데 기사 자격증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거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막 얘기가 많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기계기사 자격증을 정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가 과제할 때 자산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비했을 때 따는 게 이점이 있겠나라고 하면 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다른 거 보니까 뭐 사기업 직무란에 기사 자격증 딴 사람을 선호합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보면 요즘같이 공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상시 채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그 채용 시스템은 이렇게 뭐 자기의 이력서에다가 기사 자격증이 딱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역학을 잘하겠네라고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힐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CFD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뽑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유체역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한 CFD 논문이 있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기사라고 하는 게 사기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똑같아요.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P나 이런 거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택입니다. 본인 선택인데 본인이 딱 봤을 때 뭐 한 학기 했을 때 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전 뭐 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막 낭비인 건 아니니까. 근데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따봤자 4학년 1학기, 2학기를 쓸 것 같은데 저라면은 4학년 1학기 동안 어떻게든지 그 인턴을 해서 정말 학부 인턴을 해서 교수님 랩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도와서 차라리 기계기사 자격증을 딸 바에는 연구실에서 운영했던 뭐 삼성 프로젝트를 내가
좀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논문을 쓴다든가 포스터 발표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는 차라리 스펙을 쌓을 것 같아요. 나가면. 네. 내가 본인 학생이라면은 같은 시간이면은 차라리 그냥 저는 차라리 그냥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냥 인턴을 해서 논문을 쓰는 걸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왜냐면은 본인이 원하는 지금 진로의 방향도 대학원이고 사실 요즘 취업도 점차적으로 논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특정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매주 한 거 같은 거 포트폴리오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진짜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네. 그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를 잘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더 신경 쓰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준비하는 사람이라든가 그쪽 사업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기계기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한테 내가 기계 자격증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고 핵심은 뭐냐면은 들이는 시간 대비 효용이 얼마나 있을지를 판단해 봐서 그게 효용이 노력보다 시간보다 많다고 생각하면 하시고 아니면 말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또 결과 나오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